취재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일정 살펴봅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증권업도 그렇고 경기가 다 안 좋지만 증권업이 특별히 어려운데 자산운용사들의 상반기 영업실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좋겠죠? 네,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82개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2,324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주식형 펀드 수탁구가 감소하면서 운용 보수가 줄어들었고 증권 평가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반기 동안 운용 보수는 426억 원 감소했고 증권 평가 처분 수익은 159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9월 들어서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ELF 등 파생형 펀드는 약 9조 9천억 원,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MMF가 9조 2천억 원 정도 수탁고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반기 전체 실적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영업이익보다 236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최근 영업 환경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라고 풀이하고 지속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늘부터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13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와 페스탈 같은 소화제, 또 판코레이 등 감기약, 파스가 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11,500여 개고요. 이 편의점이 없는 농촌 지역에도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상비약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상비약 판매를 위한 교육을 받은 편의점 종사자도 15,000여 명 정도가 돼서 앞으로 편의점 판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매 가능 품목 수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들 품목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3일 제약의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연매출 100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한독약품의 페스탈 플러스가 8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포 판매가 허용된 동아제약의 바카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상비약 판매가 수포 판매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금융회사 이야기인데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회에서 계속 포류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미 증자를 하고 몸집을 불려놓은 대형 증권사들의 고민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13일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추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또 대우증권 등 5개 대형사들은 이미 지난해 3조 원의 증자를 하고 이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 증권사들은 자금의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는 등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형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무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외 대형 IB들의 무분별한 파생 상품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부실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또 금융위 위원들은 대형 IB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금융위와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23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여야 의원 8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형 해치펀드라든지요, IB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계획만 그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봐주세요.
네, 오늘 8시 과천 정부청사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또 금융위에서는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의 3분기 실적 자료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증권팀 지수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